전에 영상에서도 말씀 정확히 사물을 배치해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16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저번 시간 타임캡슐은 제가 처음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리고 이제 인물을 어떻게 해서 그리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이번 타임캡슐은 공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해요. 제가 전에 이제 마지막에 공간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됐는지, 지금 공간감이 정말 없었다 그랬잖아요.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필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속에 캐릭터 아니면 사물을 배치해 놓느냐, 그거에 따라 작품에 대한 어떤 깊이나 어떤 밀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이해도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포스터와 같은 그런 그림들, 한 장의 장면을 구성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없었던 거죠. 처음에 사람을 그릴 때 이제 눈밖에 못 그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는 이제 눈, 코, 입이 있고 그리고 귀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얼굴 전체 면적에 대한 부분을 배치를 하거나 구성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배경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었죠. 여기 보이신 이 그림은 공간을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어떻게 이제 기본적으로 잡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선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3D가 있고 공간을 자유롭게 막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림을 그렇게 돌려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선을, 그림을 그려서 백시를 한번 해보고 머릿속 상상으로 그 부분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공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처음으로 배경을 이제 처음 그렸을 때인데요. 지금 보면 귀엽죠? 제가 이때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진짜 속으로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이 그림은 공간을 처음 그리는 것도 있지만 매일 거닐는 도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물의 그런 모양들을 매번 길을 걸어가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던 것과 그림으로 공간 안에 구성을 해서 그려놓으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다른 거죠. 이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건물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고 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쪼개져 있는지, 또 사람을 그리는 것과 건물이나 배경을 그리는 건 너무 다르거든요. 사람을 그리는 매력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를 그리다 보면 캐릭터의 얼굴부터 입고 있는 옷, 이런 의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중이 되고, 어떤 이제 남성은 근육, 여성은 이제 좀 예쁜 어떤 몸매, 이런 부분을 더 집중해서 그리다 보니까 그리는 어떤 부분에 대한 집중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선이. 근데 배경 같은 경우는 세세한 부분을 그리기보다 전체적인 구성, 그러니까 전체 공간에 대한 어떻게 이제 이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는지, 왜 여기 배치가 돼 있고 현실적으로 왜 이 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보면 캐릭터는 집중, 그리고 배경이나 이런 요소, 배경은 넓게, 이런 시선의 변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고요. 이때 보면은 도로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중앙선, 이렇게 점선이 있죠. 그런 것도 삐뚤빼뚤하고요. 소실점에 대한 이해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랬을 때, 처음으로 제가 태어난 처음으로 소실점을 그려본 것 같아요. 2점 소실이죠. 양쪽에 이제 소실점을 두고 이렇게 각도가 이제 맞도록 그린 그림이었고요. 이때는 이제 시선의 높이에 대한 이해도 많이 없어서 배경을 그릴 때 정말 많이 어려우면서도 끝까지 한번 완성해보고 싶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한 때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 배경을 보면 와, 잘 그렸다 싶은가요? 아니면 괜찮은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드나요? 네, 저는 이때 만화에 들어가는 어떤 배경을 그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어서 이 그림이 만화 배경에 쓰여도 문제가 없는 정도의 밀도로, 이제 퀄리티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끝내고 나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좀 발전했죠. 이제 빌딩들이 많은 이제 어떤 도심을 그린 건데요. 이때 이제 그렸을 때 어려웠던 점은 분명하죠. 첫 번째 그림에 없었던 거,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네, 차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큰 넓은 도로가로 오면서 트럭, 그리고 승용차, 이런 이제 세단들이 있는 모습을 그렸죠. 제가 이때 차를 그리면서 도시와는, 건물과는 또 다른 이제 힘듦을 느꼈어요. 차는 굴곡이 있고 그 안에 요소들이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처럼 헤드라이트, 그리고 앞에 본네트,
그리고 이제 뭐 범퍼라든가 위에 있는 이제 또 사람이 타서 보는 창, 이런 이제 정면부에 대한 디자인을 그리다 보니까 차의 디자인과 건물의 디자인, 그리고 다른 이제 요소들의 디자인은 완전 다 다른 매력을 갖고 있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차는 따로 이제 나중에 공부를 그래서 더 그리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배경에서 건물을 그린 것도 쉽지 않고 나무를 그린 것도 어려웠는데, 저는 당시 차를 그리면서 이제 삼중고조네 세 가지가 다 힘든데 그리다 보니까 소위 이제 멘붕이라고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지금 완성이 됐을 때는 오 하고 잘 나왔다 싶지만, 이 그림은 사실 한번 그리다가 실패했어요. 그림을 어떻게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다가 위치도 잘못 잡혔고, 이게 보고 그리는 거거든요. 만화책에 있던 어떤 한 장면을 보고 제가 다시 똑같이 데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보고 그리는 것도 어려웠을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이제 난관이 좀 허들이 높았던 그림인 거죠. 근데 이때 그림을 그리면서 좋은 거를 많이 배웠어요. 첫 번째 그림도 그렇고 두 번째 그림도 그렇고 어떤 걸 많이 배웠냐면, 건물은 건물만 그리고 나무는 나무만 그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 그림은 건물 그리고 나무 그리고 사람도 있고 차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그리는 그림에 네 가지를 이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의 따라 그리는 그림의 장점인 거죠. 한 번에 네 가지를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저는 몰랐지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도움이 크게 됐구나, 이렇게 느낀 그림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는데 이 당시 때는 도로에 되게 많은 이제 전신주라 그러죠. 이제 전선들, 전봇대 전선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당시 만화에서 배경을 그리면 이런 전봇대에 막 얽히설키 얽혀 있는 이 전선들을 그리는 그 매력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이 도시를 좀 보여주는 낭만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어떤 만화가들은 이 전선을 인연의 끈이라고 해서 이야기에 녹여내기도 하고 많이 쓰였던 부분들입니다. 좀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나서 저는 세 번째 배경으로 이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이 그림은 제가 기억하기로 소마시나 전기일 거예요, 아마. 그 소마시나 전기 만화 배경을 제가 좋아해서 그렸던 것 같은데, 그 그림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 네, 그걸로 기억을 해요. 그 양경일 씨라고 해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아일랜드? 아일랜드도 예전이네요. 그래서 양경일 씨가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대표하던 출판 만화계의 한 획을 그은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많이 따라 그렸고요. 그때 배경에 이제 아래서 검을 든 어떤 용병들이 있는 곳을 탈출하는 배경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만화의 한 장면을 그리고 싶어서 그때 배경 마지막 이제 배경을 선택을 할 때 제가 한번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보면 벽돌 잔뜩 있죠. 아래 까만 거는 이제 검인데, 네, 이제 검이 이제 흑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리면서 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배경에 대한 좀 자신감이 붙었고요. 이 다음 그림으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연물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는 자연물을, 나무를 정말 잘 그려보고 싶어서 현대적인 도시도 좋지만 자연물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싶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물에 대해서 어떤 걸 그릴까 하고 학원에서도 또 과제도 있었고요. 처음 그렸던 나무가 위에 보이시는 이제 요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아래 기둥을 보면 기둥은 나름대로 이제 좀 정확하게 그려보려고 좀 디테일하게 팠어요. 보시면은 재밌는 게, 처음에 있던 그림들은 펜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펜에 대한 표현력이 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나무도, 그때 제가 아는 분이 막 나무가 왜 불타고 있어?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한테, 제가 그때 그려놓고 저는 그릴 때 몰랐는데 나무 되게 잘 그려졌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고 그분이 말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도시 나무가 막 좀 불타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무에 대해서 나무를 정말 잘 그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다음 이제 자연물을 도전해본 시기였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풍성한 나무,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소나무 같이 생긴 이제 묘목이죠. 근데 보시면은 좀 더 리얼하게 그려보려고 펜손으로 음영도 넣어보고 나무의 그런 질감, 그런 것들을 선으로 한참 표현할 때였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나무를 그리고 나서 요 다음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조금 이제 이해도가 좀 생겼죠. 도시도 그려보고 공간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서는 자연물에 대한 부분을 그리다 보니까 제가 이때 뭘 느꼈냐면, 도시보다 훨씬 쉽다였어요. 그리고 자연물이 훨씬 자유롭다. 왜냐면 공간이, 도시는 굉장히 이렇게 자로 잰 듯하게 기획되어 있는 어떤 건물들이 반듯반듯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그려서 엇나가게 되면 그림이 어색해져요. 근데 이런 자연물들은
엇나가더라도 네, 나뭇잎이 이렇게 뭐 제가 보는 그림이랑 사진이랑 좀 다르게 그려져도 그 나뭇잎이 이 위치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때 좀 자유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자연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자연 요소들을 그려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절에 대한, 그러니까 공간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네. 이때도 과제로 그렸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날씨에 맞춰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4가지로 구분 지어놓고 자연물에 대한 그림도 그려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우리는 늘상 매년 사계절을 보잖아요. 근데 그 사계절이라는 계절 속에 되게 많은 분위기 그리고 느낌들이 달라져요. 근데 저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이렇게 뭐 여름, 봄 이렇게 가끔 한번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의 어떤 장면을 사계절의 느낌으로 변하는 느낌은 이때 처음 그려본 거죠.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정말 예쁘다 생각을 했어요. 이 세계의 변화가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갖고 있는 매력도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저는 그림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배경을 그리는 것도 좋고 인물을 그리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를 내 평생의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더 굳게 먹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큰 나무 아래 벤치가 있고요. 그 벤치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앉았다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 모습들을 담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순간마다도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했었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림의 매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 장면을 그리더라도 그게 비록 현실에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캔버스로 옮기는 작업이라도 그 작업을 하면서 떠올리는 여러 가지 기억 그리고 감성들, 그런 상상력들이 내 마음을 훨씬 더 풍족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는 영화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런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장르가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예술은 다 좋죠. 네. 그리고 이 그림들을 그리고 나서 그림을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그려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생겼었고요. 그 목표는 이제 만화가였죠. 저는 이제 만화가를 꿈꾸고 계속 그림을 오랫동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오랫동안이라고 해도 19살, 20살 때까지였지만 제 인생에서 10대 때 제 인생의 4, 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 시기를 제 마음껏 꿈을 꾸면서 만화가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시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도전을 하고 나서 이제 당연히 큰 좌절도 맛보지만 그림에 대해서 원 없이 그리면서 지금의 이 꿈을 가지기까지 시초가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화를 하나 소개드릴게요. 아까 전에도 제가 앞쪽에 양경일 작가님의 그림을 좋아했듯이 양경일 작가님이 특별 단편으로 이제 데자뷰라는 만화를 그리신 적이 있어요. 구미호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구미호와 인간의 사랑 얘기죠. 그 얘기를 그린 적이 있는데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소마시나 전기가 끝나고 나서 이 만화를 그렸던 걸로 기억해요. 아일랜드 그리기 전이거든요. 그때 이 만화를 보고 되게 많은 제 나름의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단편 시리즈로 이제 2부로 저는 연재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2부라는 이제 편수 안에 단편으로 얘기를 담았는데 너무 예쁘게 그림도 그려지고 내용도 담겼어요. 그거 보면서 만화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단편 만화, 그리고 이 덕분에 단편 영화에도 되게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단편이라는 어떤 짧은 이야기가 갖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되게 알게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이 단편 만화는 혹시 시간이 되시면 꼭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양경일 작가님께서 그린 모든 만화가 다 저는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번 타임캡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나?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처음에 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해준 태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태연이라는 친구가 그림을 저보다 훨씬 잘 그렸어요. 처음에 저 학원 갈 때 저는 그 친구 보고 와, 태연아 너 그림 너무 잘 그린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친구 그림을. 네, 그 친구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태연이도 판타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용사들 나오고 어떤 판타지 세상 있죠. 용 나오고 막 이제 검 들고 싸우고 마법사 나오고 하는 이제 이런 엘프도 나오고 네.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이제 캐릭터를 그린 거죠. 근데 중학생이 그렸 거 치고 너무 잘 그리지 않았나요? 중3에서 고1 들어가는 친구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본다면 지금 아마 그리라고도 이 정도 그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 당시에 되게 재능도 있고 잘 그려서 제가 보면서 와 나도 태연이처럼 학원을 다녀서 꼭 잘 그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컸었습니다. 태연이도 지금 잘 자라서 두 딸의 아빠가 돼 있지만 이때 태연이랑 그림을 그리면서 보냈던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2, 3년? 2, 3년 동안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고 행복할 정도로 정말 행복했던 시기였어요. 누군가랑 어렸을 때 10대를 함께 보내고 그 친구와 함께 성장한다는 건 10대 때 누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시기를 너무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태연이 덕분에 어떻게 보면 자극도 받고 되게 많은 영감을 얻어서 태연이랑 같이 그림 그리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실력이 늘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타임캡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인생에서 크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한테 있는 다양한 그림들 그리고 제가 걸어온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10대 때 나는 이렇게 해놨었구나. 그리고 이 기록들이 되게 소중하고 값지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딸과 함께 딸을 키우면서 이제 지내고 있죠. 딸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제가 걸어갔던 길을 딸도 걸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감정들, 그 시기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제 딸도 분명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마음 중에 하나도 언젠간 제 딸이 자라서 이걸 본다면은 저의 지금 모습? 제 딸한테는 제가 지금 되게 젊은 모습이겠죠 더. 제 딸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됐을 때 제 모습을 본다면 웃으면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10대 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20대 때 경험하는 경험 30대 때 마주하는 또 사회의 새로운 인연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중요한 점들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인생에 누구한테나 다 중요한 것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한테 중요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나만의 것 그리고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 기억들을 만들어가는 여정 자체가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제 딸과 같이 소중한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저는 인생에서 지금 이제 40살이 넘었지만 그림을 그려오는 30년 동안의 시간이 힘든 일도 당연히 있었지만 참 많이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더 행복하고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현실은 냉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있는 시간 동안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그림을 만끽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언제나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으로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가 저한테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께는 어떤 또 중요한 점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운명 같은 인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자기한테 있는 특별한 그 본인만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들을 꼭 찾아내셨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지금도 무언가 꿈꾸는 게 있다면 틈이 날 때 최대한 많이 도전해 보기를 추천드려요. 지금 제 거를 봐주시는 이런 시간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런 영상을 보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컨텐츠 자체를 봐주신다는 거 자체가 관심이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또 제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경험 그리고 에너지로 제 컨텐츠가 전달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조만간 다른 이제 또 이야기로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